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ICBM을 아주 높이 쏘아 올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B-1B 폭격기를 보내서 한국과 같이 무력 시위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북한이 방사포 600mm 방사포 사격 훈련을 했는데, 이게 그냥 사격 훈련이 아니라 완전히 전 방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기지에게 일률적으로 4발의 전술핵 탄두를 투사하는, 공격하는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번 600mm 방사포 2발 쏜 건 단지 2발이 아니라 수십 발의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쏜 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4m짜리 드론도 탐지 못해 서울 한복판 영공 침투를 허용했던 우리 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기존 드론보다 더 작고 성능이 개선된 초소형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터 단위 드론 대응 능력도 없는 군이 센티미터 단위 드론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등 핵심 인력들을 동원해 초소형 드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공대에서 발표한 최신 논문 회전날개 비행 로봇의 로바스트 자세 조정을 위한 외란 관측기 최량 설계의 한 가지 방법에서 현재 쿼드코프터 방식의 초소형 드론을 개발 중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강풍이 불거나 난기류가 심한 환경에서도 공중 환경을 극복하고 자세를 제어하며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자율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북한 연구진은 해당 기술을 공중 정찰과 비료 살포, 산불 감시, 재난 구조 등의 임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악천후에서도 비행 가능한 초소형 드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향후 이러한 유형의 드론이 다수 제작되어 실전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소형 쿼드코프터 방식의 드론은 정찰이나 자폭 공격에서 대단히 큰 위력을 발휘하지만 탐지와 요격이 까다로워 일반적인 드론보다 대응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국지방공 레이더와 적어도 탐지 레이더는 날개 길이 4m에 달하는 드론조차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수도권 서북부와 서울 한강 이북의 하늘까지 내줄 정도로 그 성능이 형편없고 기술 개념도 낙후했는데요. 군 당국이 이러한 적어도 방공체계를 제대로 뜯어고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드론보다 더 작은 드론이 대량 배치되면 이제 수도권 거주 국민들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날벼락을 맞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DJI 드론처럼 생긴 이런 드론을 개발한다. 이 뭐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니죠. 또 이게 또 무서운 게, 이런 것들은 뭐 대단히 정밀함을 요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그냥 마구마구 아주 값싸게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이런 DJI 드론 같은 이 쿼드코프터 소형 드론의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보았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소형 드론, 소형 무인기에 의한 정찰, 그리고 자폭 공격, 그리고 폭격, 이런 것들이 정말 전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북한도 이거 소형 드론 이거 얼마 안 하잖아. 그런데 중국 거 굳이 사서 쓸 필요 있나? 제재받으면 우리가 수입도 못하는데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어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술에 중국이 기술을 전수해 줬을 수도 있죠. 뭐 중국이 이번 열병식 때 보니까 Z11 같은 중국제 헬기도, 최신 헬기도 지금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런 헬기도 전달해 줄 정도면 이 기술 이거 정도야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4m짜리 드론도 우리가 국지방공 레이더 탐지 못했죠. 그리고 공격도 못하고 요격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적어도 방공체계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발전해왔던 적어도 방공체계를 완전히 개념부터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차나 장갑차에 12.7mm 기관총, K6 기관총 한정식 다 있죠. 그 대공용으로 쓰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대공할 수 있냐? 못 맞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 12.7mm 총탄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수한 기술로 불과 12.7mm 딱 뭐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이런 크기인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떤 그 정밀 자탄식 그런 탄을 만들든지, 이게 도저히 안 되면 30mm 비호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그런 이 파편식 탄두를 만들어서 이 탄막으로서 제압하는 이런 적어도 방공망을 갖추면서 대규모로 이런 그 전차나 장갑차에도 안티 드론건을 하나씩 다 지급해줘서 안티 드론건으로 제압을 하고, 또 우리 한국군도 이 드론에다가 조금 더 큰 드론을 계속 초계를 시키면서 이 전쟁에 돌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계속 초계를 시키면서 HPM 무기, 그러니까 이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쏴가지고, 저기 드론이 보이면 그걸 쏴가지고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이런 어떤 드론 격추용 HPM 무기 탑재 드론을 대량 양산하고,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초정밀,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이런 것들과 함께 슈터, 그러니까 뭐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대공포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결합된, 이런 센서와 슈터가 결합된 이런 그 초정밀 적어도 방공 레이더를 아주 다량 깔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지금 L 회사에서 만드는 그 국지방공 레이더, 뭐 어디서 만드는 뭐 H 회사에서 만드는 탄, 이거 그대로 생산해야지, 그 약속한 거 다 생산해줘야 되잖아 라고 하면 이거 우리 답 없는 겁니다. 다 뜯어고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개혁 의지 없이 뭐가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에 실린 그 논문을 이제 캡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은 이제 곧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우리 빨리 군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지금까지 네트워크 되어 온 그 끈끈한 인정의 고리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과감히 끊어내고 개혁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완성한 징후가 포착이 됐는데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또 우리 한국하고 또 좀 이따가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제조 공정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에서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수준에 거의 근접한 84%급 고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IAEA의 추가 사찰 시도를 이란이 거부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주 이란에서 84% 농축도를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발견했으며, 이후 추가 사찰을 시도하자 이란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IAEA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2월 20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IAEA 측은 이란 모처에서 84%급까지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발견했으며, 이란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우려한 IAEA가 나탄즈와 포르도 등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했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 고농축 우라늄이 의도적으로 생산된 것인지 수백 개의 원심 분리기를 연결하는 파이프 네트워크 안에서 의도치 않게 농축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이란 측의 협조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60%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선언하고 주요 원심 분리기 공장의 가동률을 대폭 상향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고농축 우라늄은 그동안 이란에서 발견된 고농축 우라늄 가운데 가장 농축도가 높고 핵탄두 제조를 위한 90%급 농축도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우라늄은 몇 차례의 농축 공정을 더 거치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급 수준, 즉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이란이 이미 이러한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수십 킬로그램을 확보했으며 여러 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양이 이란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유럽연합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시도는 명백히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 어떤 형태로든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대응에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자, IAEA 사찰을 하고 있는데 84%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발견했다 라고 유엔에 긴급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란은 60%급까지 농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84%가 발견됐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난 1월에 IAEA 사무총장이 유럽의회에 보고하기를 90%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이 이란에 수십 킬로그램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은 한 15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한 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이란 핵무기 거의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란의 핵실험을 북한에서 대행해 주었다. 공동으로 핵실험한 거다. 라는 분석들이 지난 3차 핵실험 이후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핵실험도 북한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겠다. 고농축 우라늄도 갖고 있겠다. 미사일도 있겠다. 끝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라늄 광산들이 있습니다. 우라늄 광산 옆에 이렇게 옐로우 케이크 만드는 공장이 있고요. 자, 이기고 이제 나탄스 그리고 포로도 이렇게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란을 비롯해서 세 군데 우라늄 실험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 그리고 건설 중, 뭐 이렇게 지금 핵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이스라엘이 보고 있을 것이냐?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 낙마하기 직전까지 이란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1조 원의 긴급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탄약 이런 것들을 사놓았다가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다시 지금 복권을 한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거 보고 있겠냐? 야, 반격에 나설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완전히 쓸어버릴 거냐? 아니면은 핵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그 사보타주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라는 건데 아마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직접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동안 1980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 그리고 2007년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 폭격,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직접 타격에 나설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이란의 핵무기가 유럽, 나토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유럽도 더욱더 제재에 나서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란은 지금 뭐 84% 농축 우라늄 발견됐다. 또 90% 이상급의 고농축 우라늄 수십 킬로그램 있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안녕하십니까? 아니죠. 한국은 여기서 몇 단계 몇 층을 지금 더 올라간 상황이죠. 왜냐? 오늘 아침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전술 핵무기를 수십 발을 동시에 공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대량의 핵무기 공격 훈련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안녕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쏘면서 오늘은 발사 직후에 김여정이 직접 위협 메시지를 발표하는 초유의 강경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한미연합 공군의 공중 무력 시위,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공군기지 타격 위협까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2월 20일 오전 7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전날 이루어진 한미연합공군의 공중훈련에 대응하는 경고조치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월 2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이 이루어진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관련 보도를 내보내며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 9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라며 기타 9분대들은 실사격 없이 갱도진지에서 화력 복무 훈련을 동시에 진행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로켓탄이 각각 395km와 337km 가상표적에 명중했다 라며 이번 포격 훈련이 전날 한미연합공군 훈련을 실시한 공군 비행장들인 군산기지, 청주기지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북한이 보유한 초대형 방사포들은 한 개 비행장에 4발을 할당해 두고 있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나서 이번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여정은 최근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며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 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이 지난 2월 17일 발사한 화성 15형 ICBM이 재진입 기술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우리는 지금 남조선 바보들이 노는 꼴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한번 조롱하며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들곤 한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대기권 재진입 등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이제는 그 역량 숫자를 늘리는데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남의 기술을 의심하거나 걱정해 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할 대책이나 보다 심중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은 물론 남한 전역의 공군기지도 북한의 타격권에 있으며 앞으로 그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연쇄 도발을 별다른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한미 안보당국.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겠습니다. 네,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니까 미국은 그냥 통상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시큰둥, 미지근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미국이 확장 억제, 핵우산 이런 거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의식해서인지 괌에 있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폭격기 중에서 한 대, B-1B 한 대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군산기지에 있는 주한 미군의 F-16 전투기 4대,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의 F-35, 그리고 F-15K 이렇게 하고 이제 서해에서 동해로 관통해서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거 보여주니까 한미동맹 긴밀하네, 미국의 확장 억제 확실하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얘들 진짜 설렁설렁하구나, 대충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지난 1월 1일 날 미국의 무력 시위 때 B-1B가 2대가 왔어요. 그리고 F-22도 같이 왔어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B-1B 한 대 왔습니다. F-22 안 왔고 그냥 주한미군 공군 군산기지에 있는 F-16만 떴어요. B-1B는 2대에서 한 대로 줄었죠. 그리고 F-22는 안 왔죠. F-16만 떴죠. 완전히 그냥 전투기 수준은 그냥 최고 하이급에서 최저 로우급으로 완전히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그냥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가 뭡니까? 우리를 핵 공격하면은 니들도 핵 맞을 줄 알아. 이건데 B-1B는 핵무기 타격 수단이 아니에요. 미국과 러시아의 이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서 미국의 3대 폭격기 중에서 B-2, B-52 이 두 가지는 핵무기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협정에 의해서 B-1B는 핵무기 사용 능력을 제거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못해요. 그런데 B-1B가 와서 무력 시위를 한다? 북한은 지금 우리에게 핵 공격 위협을 했는데 B-1B가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죠. 확장 억제 아니죠. 그런데도 전략 폭격기, 아니 무슨 전략 폭격기입니까? B-1B가 핵무기를 사용 못하는 게 무슨 전략 폭격기입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그런 개념 없이 무조건 폭격기 막으면 전략 폭격기, 왠지 멋있어 보이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확장 억제 공고하고 한미동맹 튼튼하고 웃기는 소리죠. 완전히 그냥 골프 칠 때 빈스윙 하지 않습니까? 치기 전에 가라스윙이라고 하죠.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진짜 빈스윙 가라스윙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슬렁슬렁 손목 한번 움직이면 딱 요 수준입니다. 진짜 딱 칠 마음을 가지고 빈스윙 이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감동하고 야 안심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는 한미동맹 공고하다 라고 하는 거 웃기는 소리죠. 국민 기만하는 거죠. 미국에게 우리는 때를 써야 됩니다. 니들이 우리를 확실하게 핵우산 확장 억제 지금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싫으면 더 해라. 자, 이번에 방사포 2발 쐈지만 정확하게 군산기지와 청주기지를 타격하는 거리를 쐈어요. 그러면서
그 600mm 방사포가 4연장인데, 즉 4발이 한 묶음인데 그걸 한 대당 각각 공군기지 하나를 설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발 쐈지만 군산기지의 전술핵무기 4발, 청주기지의 전술핵무기 4발, 8발을 오늘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다른 기타 구분대들도 실사격 없이 갱도진지에서 화력본부훈련 동시에 했다. 즉 다른 공군기지 전부 다 비사격 훈련으로 공격 연습했다 이거 아닙니까? 한국이 오늘 전술핵무기 수십 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실사격 훈련까지 했어요.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미국에게 따져야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명국에. 야, 니들도 지금 무덤덤하면서 왜 우리 보고만 그래? 니들 말이야 한국형 아이언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급박한 마당에 2030년 이후에 2030년대 중반에 무슨 여객하는 아이언돔 한국형 그때서야 비싼 거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호들갑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스스로가 긴급함을 가지고 직도입하고 직도입 플러스 라이센스해서 지금 당장 대량 생산 들어가면서 나중에 한국형은 추가로 그 기술 가지고 더 좋은 걸 개발하는 이런 로드맵으로 가면서 우리의 급박함을 보여줘야죠. 그러면서 미국에게 우리는 급박함을 가지고 있는데 니들은 이거 뭐냐 이거 B-1B 달랑 하나만 보내고 F-16 달랑 하나만 한 개 편대만 보내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게 확장 억제를 할 수 있냐? 라고 따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급박함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덤덤하다. 왜냐? 방산업체들하고 그 선배님들하고 지금 앉아있는 군인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선배님들한테 매출 보장된 걸 갖다 내가 엎으면 내가 취직이 안 되니까 전역해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그들 몇 명의 취직자 때문에 그리고 그들 기업 몇 개의 매출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홍보하죠. 국산 무기 개발, 자주국방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 국산 무기, 자주국방 요 국뽕 몇 마디에 다 넘어가가지고 그들의 월급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5천만 원, 1억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월급을. 달랑 300만 원, 500만 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방사업체 몇 개들이 전역 군인들, 장군들 불러다가 아주 소액의 월급 주면서 연금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해 주면서 부려먹으면서 거기에 완전히 꿀 빨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한민국이 전부 다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깨고 우리는 급하다라고 미국에 보여주고 미국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핵개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압박을 해야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 수십 발 맞은 날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여러분들은 너무나 편안해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급박하다고 이야기하면 너는 미국의 무기 수입하는 수입업자냐 똥꼬빠냐. 저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저는요 미국 무기든 이스라엘 무기든 한국 무기든 뭐든지 대한민국 잘 지켜주면 좋은 거지. 대한민국 무기를 사용해서 반드시 우리가 죽더라도 그걸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빨리 우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